한국인 10명 중 1명이 몸속에 이것을 품고 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속에 생긴 위험한 이것. 안에 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서 문제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췌장염이 오거든요. 신장의 기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돌의 정체가 뭔지. 암의 씨앗이 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내 몸속 돌들의 충격적인 실체 대공개. 저렇게 큰 게 우리가 몰랐던 담석과 요로결석의 무시무시한 진실.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한 20% 소리 없이 자라나 내 몸을 망가뜨리는 담석과 요로결석의 정체부터 그 돌을 좀 빠지는데 크게 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방법까지 내 몸속에 생긴 위험한 돌, 담석과 요로결석.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봄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아주 특별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그냥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슬기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네, 결혼 전에 뵙고 이렇게 또 뵙네요. 아직도 깨 볶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뭘 볼까요? 깨요, 깨. 있어봐요. 내년 이맘때도 깨복나. 내년 이맘때도 깨복나. 저는 결혼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언제나 항상 늘 행복한데요. 아이고. 아주 행복하대요. 아주 그냥 너무 볶느라고 좋아요. 행복한데 누굴 볶느냐? 네. 남편을 달달달. 머랭이. 아유, 뭔지 모르겠는 정신을. 박슬기 씨, 예. 지난번에 저희 출연 한번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손 봐드렸잖아요. 맞죠. 몸이 좀 짝짝이었는데 그걸 바로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요? 사실 짝짝이었을 때도 저희 신랑은 저를 정말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뭐야? 야, 너무 야하잖아. 우리 잡아먹어. 아유, 아니라서 왜 이래, 형님. 아이고. 그랬는데 이게 몸이 진짜 딱 균형이 잡히니까 더 아주 그냥 저를 그냥 들들 볶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 모습은 중학생인데 이거는 50대구만. 에이, 그 정말. 오늘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몸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폐혈증을 가져와서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생기면 재발률은 50%고요. 특히 복부에 지방이 많은 여성의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생길 확률이 2배, 이것이 생길 확률이 2배.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살을 빼면 이것이 생길 확률이 3.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곤란하고 까다로운 오늘의 주제 이것은요. 의학계가 손꼽는 정말 고약한 3대 통증 가운데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뭘까요? 확인하시겠습니다. 내 몸속의 돌, 담석과 요로 결석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야, 내 몸속에 이 돌 이야기를 하는데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 있다. 오 박사님,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그러게요. 돌 위험합니다. 돌은요, 우리 몸속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생기면 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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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석이라고. 치석. 돌석이잖아요. 편도선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깨 관절에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우리 몸에 생기는 돌을 결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담낭이나 담도에 생기는 이 결석과 또 요로에 생기는 결석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의학계에서 3대 통증 정말 3가지 아주 굉장히 힘든 통증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아기 낳는 산통, 네. 두 번째가 급성 치통,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라는 것을 10점이라고 두면 이 세 가지 통증은 9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로결석이나 또는 담석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요 담석이나 요로결석은 아프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폐혈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콩팥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석과 요로결석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주제에 박슬기 씨를 모신 까닭이 있네요. 요로결석이 있어요? 있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오한진 박사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등 쪽이 정말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안에서 막 뭐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갈기갈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누웠어요. 누웠는데도 아픈 거예요. 어떡해. 그럼 좀 일어나 볼까? 일어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가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야겠다. 돌아섰는데 또 아파요. 또 전쟁이 막 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누워서 사진 찍고 그랬더니 안에 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픈 정도가 그 산통 있잖아요. 애 낳기 전에. 나오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아파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낳았어요. 저게요, 저렇게 아프긴 아픈가 봐요. 저는 한밤중에 옆집 아줌마 때문에 응급실을 이것 때문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그거를 맥주를 막 또 순간에 빨리 마셔보라고. 저는 아픈 거는 겁나는데 맥주 먹는 건 좀 탐이 나서 맥주 먹는 거야. 아니 그런 적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쌍둥이를 낳은 아이인데 얘 애 놓는 거는 이거 유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스스로 돌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소변이 안 나와. 소변이 안 나왔어요? 막힌 거.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소변도 안 나오고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남자들이 약간 그런 거 있죠. 변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간역도 그려주고. 얘네들 마스크 좀. 이게 뭐 종면 좀 없어.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힘을 딱 주니까는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야 이게 소변이. 나는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하는 그 고통이 끝에서 나오면서 막혔다가 힘을 주니까 얘가 이 피부를 다치게 하면서 튀어나간 거야. 어쨌든 배출은 됐고. 배출이 된 거야. 야. 근데 지금은 어쨌든 괜찮으시단 말씀이시죠? 지금은 뭐 가벼워요. 그 돌멩이가 없으니까 몸무게도 줄더라고. 이렇게 사실은 앞에 몸친 가족 5분이 앉아 계신데 그중에 2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더더욱이나 궁금해집니다. 결석이라든지 이런 담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진환 기자? 네, 엄청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석증 환자를 먼저 볼까요? 2009년에 10만 명에서 2015년 15만 명으로 담석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6%씩 계속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결석 환자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무려 환자 수만 28만 명이 2009년에 비해서 3만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 계절로 봤을 때도 3, 4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요로결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게 자라나 내 몸을 망친다. 담석. 그간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당장 수술하라고.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말라. 또 다른 합병증이 담석이 있을 수가 불러오는 있는데요. 치명적인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들. 췌장염이 오거든요. 담낭암이 발생할 확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100%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위험하기까지. 치명적인 건강의 걸림돌. 담석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몸속에 돌이 생깁니다. 이게 담석이기도 하고 결석이기도 한데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몸신 주치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나도 모르게 생긴 담석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암의 씨앗이 되고 췌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건강의 걸림돌. 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첫 번째 몸신 주치, 간담체외과 전문의 홍태호.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담체외과 전문의 홍태호입니다. 담석은 담낭이라는 곳에 생기는 돌인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담석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진행이 돼서 담낭암이나 굉장히 심각한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자갈돌 마냥 그런 자갈 같은 건지 저 돌이 푸석돌인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다 말랑거리는 걸 돌이라고 말만 하는 건지 도대체 돌의 정체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예리한 질문이다. 아, 너무 예리했어요? 아니, 예리해요. 너무 예리했어? 궁금한 게 확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 사실은 석이라고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문드러 보면 그 먼지처럼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알갱이 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담즙이 뭉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즙이. 담즙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입니다. 하루에 간에서 900cc 정도 배출이 되는데요. 이것이 담낭에 들어가서 정체화되면 담즙에 녹아있던 콜레스테롤 성분이 과포화돼가지고 이것이 굳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 경변증이나 용혈성 질환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담석을 색소성 담석이라고 합니다. 이 담낭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한 6.8cm, 너비가 한 3.8cm 정도 되는 복주머니 같이 생긴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확 수축을 하면서 이 농축됐던 담즙이 십이장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이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막히거나 길이 막히면 담즙이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자꾸 농축이 더 되면서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이제 돌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담낭, 그러니까 쓸개에 이제 돌이 생기는 게 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췌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담낭입니다. 네. 담낭 주머니인데요. 주로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농축이 됩니다. 여기에 생긴 이제 담석들이 아, 이게 담석이군요, 네. 말하자면. 예. 이것들이 이제 굴러 내려가면서 담관에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 담관 끝을 보면 췌장관하고도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네. 합쳐지면서 십이장으로 개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 끝에 돌이 막혀 있게 되면 췌장염도 같이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돌이 굴러가는 겁니까? 네.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담즙이라는 액체 속에서 같이 떠다니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 떠다니면서. 네. 그러면 그 담석을 만드는 주성분이 뭐 여러 가지라고 아까 우리 몸식께서 말씀하셨어요. 즙이나 무슨 콜레스테롤. 예. 그렇다면은 그 색깔이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 진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석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 실제 담석이. 예, 실제 몸에서 꺼낸 담석이요? 예, 환자 몸에서 이제 적출된 담석. 직접 보는구나, 오늘. 와. 지금 이 안에 환자의 몸에서 적출된 담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예. 와.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머. 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니, 저렇게 커. 올리브 오일. 아니,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다 색깔도 다르고요. 그러게. 모양도 다르네요. 매출이 와, 저쪽에 한 사람한테 자갈밭에 있는 돌 같아요. 자갈밭. 세상에 얼마나 아플까죠. 아니 어쩌다 돌을 삼킨 거 아닌가요? 맞은 돌이. 맞아, 진짜. 일단 제 생각에는 네. 만져도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래 한번 만져볼까요? 이모 씨도 한번 나와 보시고 이 저게 느낌을 좀 지금 여러 환자의 몸에서 꺼낸 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명의 몸에서. 어머! 사실은 저희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처음 봐요. 궁금합니다. 네. 정말 돌이에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얘가 제일 커요. 아니, 이거를 이거 소리 보세요. 어이구, 돌이 진짜 자갈밭에서 돌멩이 주워서 굴렸을 때 소리처럼 이렇게 나요. 너무 신기해. 어머. 아니 근데 이만한 거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큰 게 이 어떻게 담낭 안에 있던 돌입니다. 담낭에 이만한 담낭에 이만한 게 있다고요? 아니 아까 담낭 크기가 6.8cm에 뭐 3.8cm 이렇다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데에 이렇게 큰. 네, 거의 내강을 꽉 채우는 그런 담낭.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빛깔이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요. 옷 그리고 얘들하고 같지 색이 다 않아요? 달라요. 얘건 자수정 같고 네. 약간 보석샵에 와서 원석 보듯이. 그러니까요. 아우 네. 정말. 아니 너무 신기해. 예, 각각이 그러면 구성 성분이 다른 건가요?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어, 예, 이거 들고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회색입니다. 회색. 회색, 아. 흰색 계통인데요. 네. 이 흰색 계통의 돌은 이제 콜레스테롤 뭉치가 주 성분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큰 것은 네, 얘는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커져가면서 네. 이게 사이즈가 커진 건데요. 네. 저렇게 2개 정도가 모여 있으면 거의 담낭함을 꽉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그, 거는 네.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적혈구가 용혈되면서 나오는 색소가 섞여 있는 그럼 이건요? 이 돌멩이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갈색석이라고 그래서 네. 세균이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색깔이 조금 바뀌죠. 이게요? 네. 이거는 근데- 세균에 의한 근데 것. 보면 철이 산화됐을 때랑 비슷해요. 색깔도. 약간 그 붉은빛. 현영 씨 화학 공부 이런 거 많이. 저 하시나 환경학과 나왔어요. 봐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분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한 명. 말도 안 돼. 아, 한 분 한 분 네 분. 분의 몸에. 그런데 보통 단 사람에게서 나온 담석들은 한 가지 종류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고요. 그 작은 담낭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것이 발전되면 더 큰 질환을 갖고 오기도 한다는 거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배워야죠.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야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돌이. 야, 이거 보니까 좀 놀랍죠, 정말. 저렇게 큰 게 만약에 몸속에 있을 때는 그러게. 통증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네, 맞습니다. 담낭암에 이제 압력이 세지니까 담낭이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네.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죠? 같이 또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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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꽉 차 있는 거. 제목 같이 들어앉았어. 어머머머. 같이 들어앉았어. 어머머머. 이거 어떤 환자? 한 분 같이 들어앉았어. 담석이 매우 많이 생기는 환자인데요. 네. 그 정도 보면은 이제 담낭 안에 내강이 없을 정도로 담석이 꽉 차 있는 경우입니다. 네, 담석이 저렇게 꽉 차면 정상적으로 담낭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저런 경우는 일단은 초음파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실제 담석으로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와 계신데요.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 2003년, 4년경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담석이 있다고 그래서 당장 수술할 건 아니고 조금 지켜보자고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한 7, 8년 지나가지고 종합검진을 받는데 담관 협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당장 수술하라고 그래서 네. 저한테는 그간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바로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했죠.
담낭을 같이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담색이 너무 커가지고 한 3cm 제가 보니까 한 우황청심환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더라고요. 엄청 큰 게 아까 그 실물에서 본 거하고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하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 이렇게 하시면 예. 그러셨어요. 예. 저런 경우에는 이게 분쇄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덩어리째도 절대 이제 담낭 쪽은 분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요로결석 결석과.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요. 담낭은 여기를 만약에 분쇄를 한다 그러면 이곳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서 더 좁은 곳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찍고 일단은- 꺼내요? 네? 찍고 꺼내요? 어떻게 아니요. 빼내요? 치료 자체는 담낭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담낭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예 담낭을 담석이 생기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네,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증상이 있을 경우. 네. 담낭이 몸의 중심에 있는 장기인데 그걸 떼어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증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담낭 기능이 다 저하가 된 사람한테 저희들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담낭을 떼어내도 다른 장기 부분이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저기 사연자분처럼 사실은 담낭에 이게 뭐 담석이 발견되면 그냥 그때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절제술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돌 있는 거 알았을 네. 때 바로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안 돼요? 아파지기 애초에 전에? 그냥.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왜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있어야 될 장기인데 그것들이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떼내는 건 너무하죠.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떼내는 건 너무하죠. 그런가요? 치석 생겼다고 이 뽑으실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야, 대박이다. 그럴싸해. 네, 아주 적절했어요. 서운하다. 제가 홍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돌멩이만 다 빼내고 담낭을 다시 잘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맞아. 네, 요즘에는 더 이상 그런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100% 담석이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담석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담석은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복통입니다. 위경련하고 그렇게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명치 부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뻐근한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 쪽까지 퍼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속적인 통증, 담낭 발작이 있으면 담관 폐색이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담관 끝이 담석으로 이렇게 막히는 경우에 담관이 저류가 되면서 그쪽에 세균 감염이 오게 됩니다. 이 세균 감염은 폐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담낭암 먼저 설명을 네. 드리면요. 담석이 그 담낭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네. 이 담낭 점막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담낭암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담석이 있는 경우가 담석이 없는 경우보다 담낭암이 발생할 확률이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담낭암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합병증이 이제 췌장염인데요. 특히 요 끝에 담관 끝에 췌장관하고 같이 공통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이 끝을 막게 되면 췌장관이 막혀버립니다. 췌장관이 막히면 굉장히 심각한 췌장염이 오거든요. 췌장염은 사실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은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아주 강력한 단백질 소화액입니다. 그게 나와서 사실은 위장관 안으로 분비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데 쓰이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역류를 해서 췌장 쪽, 자기 몸 쪽으로 들어가면 자기 몸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게 만약에 췌장이 조금 터지거나 해서 그 밖으로 나오면 그 밖에 조직이 다 녹아버립니다. 췌장염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석이 생기기 쉬운지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오한진 박사님. 네, 이 담석이 잘생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이름하여 F4예요. 괜찮았죠? 네. 좋습니다. 이 첫 번째 F는 피메일, 여성입니다. 어머, 어머. 이 남성보다 여성이 담석 발병률이 2배나 높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사실 생리를 매달 해야 되고 또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계속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자꾸 농축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이 담석증 생긴 것을 확인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약 20%가 높았는데요.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안 생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용식이 형님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넉넉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담석에 위험한 고위험군 두 번째 F는 휘컨드, 즉 다산입니다. 임신을 할 경우에는 이 담즙의 구성 성분도 변화하고요. 또 콜레스테롤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임신을 할 경우에는 담석의 위험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여성에게만 첫 번째 F, 두 번째 F가 해당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담석증이 임신 중에 걸렸어도 염증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엔 태아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하지만 급성 담낭염으로 이 심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석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 세 번째는요, 바로 중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담석증 환자의 무려 70% 이상이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것은 간에서 75에서 85%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담낭에 유입되면서 담석이 생길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몸무게도 또 많아지고 돌멩이까지 또 생기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마음 아파. 그러니까. 정말. 자, 이게 담석이 진짜 억울하니까. 잘 생기는 고위험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라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 일청 출현진 중에서도 있습니다. 어머. 바로 패티, 패티? 비만입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만과 콜레스테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담석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고지방식, 고콜레스테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담즙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담낭 내 담즙 배출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담석이 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없던 돌 생기게 생겼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제가 여잔 건 어쩔 수 없지만 애도 나라고 그래서 낳잖아요. 그랬는데 뭐 나이 먹은 건 또 어떡하겠어요. 50대. 거기다 또 비만까지 낳으니까 뽑을 것까지야 뭐 있어. 너무 과하게 친절했어요. 다른 건 해결 안 되겠고 살 뺄게요. 그래요. 운동하시면 돼요. 어머 그 손을 꼽아가면서까지 난리야. 이거 봐요. 우리는 돌잔치 할 때부터 살 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사실 그 앞에 그 용식 형님 같이 이런 분들께서 이제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 이 담석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빼지도 못해. 뭘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00에서 2,500 칼로리 정도를 먹게 되는데 네. 그거를 너무 줄여서 800 킬로칼로리 이하로 먹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담석이 생길 확률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요. 1,200 칼로리 이상 먹는 사람보다 약 3.4배, 3배 이상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하게 하면 염분도, 이 콜레스테롤도 이런 것들이 너무 농축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어서 이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저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보다는 명태나 대구와 같은 좀 담백한 흰살 생선 좋고요. 달걀이나 두부 같은 것을 권하는데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육류를 드실 때는 닭고기를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4가 뭐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보태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더 하나 더 보태자면요. 담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어머. 스웨덴의 연구에 의하면 쌍둥이 중 한쪽이 담석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쌍둥이가 담석이 생길 확률은 약 20% 정도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담석증이 있는 환자가 있다면 초음파 검사 등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그런 중에 또 당뇨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담석하고 당뇨하고 직접 연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뇨와 담석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 한양대학교 내과학교실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 담석증을 가진 환자분한테서 혈중 인슐린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혈중 인슐린이 높다는 게 바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또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이 혈중 인슐린이 높아져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담석증 확률이 높고 발생 위험이 훨씬 증가하는 걸로 이미 그 논문상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확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네, 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담석이 있는 환자에서 한 20%만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20%만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80%가 증상을 느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20% 정도면 거의 모른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 몸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담석을 갖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없으면? 네,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거에는 안 나오죠? 네, 엑스레이는 담석은 이제 엑스레이가 투과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건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그냥 여기가 뭐 명치 끝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찾아오시나요? 사실 20%만 통증이 있고 80%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지면서 찾아오시게 돼서 여러분이 미리 알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아니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돌 꽉 차 있는 담낭. 그 정도 돌이 차 있을 때까지도 자기가 자각 증상이나 이런 거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있을 수 있는 거네. 많은 분들이 야 증상이 없으면은 통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알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의심해 볼 만한 증상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 명치 끝의 통증입니다. 물론 우상복부 쪽으로도 같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으면서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 이것들이 있을 때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담석이 당관으로 넘어가서 당관 끝을 맞게 되면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달과 함께 그 회색변을 보는 경우에는 담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회색변이 되는 건가요? 담즙이 장 안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담즙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적당히 분비가 될 때 황금색 변을 네, 담즙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짙은 회색의 대변일 확률이 있다.
잠시 후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깨놓는 거는 이거 유도 아니야. 산통에 버금가는 극심한 통증으로 잘 알려진 요로결석. 그런데 통증 없는 요로결석이 더 위험하다. 크기가 크더라도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달걀만 우리가 몰랐던 요로결석의 무시무시한 진실. 진짜로요? 실제로 요도에서 나온 겁니다.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은 요로결석들의 등장. 그리고 내 몸속 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방법까지 선생님, 네.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공개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생기는 돌, 이제 요로결석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 요로결석이요,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담석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돌이라고 다 똑같은 돌이 아닙니다. 이 담석과 요로결석은 일단 생기는 부위가 다르죠. 담석은 담낭에 생기는 거고 요로결석은 콩팥에서부터 방광, 소변 나오는 길 요로까지에 있는 그 길에 생기는 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장소도 다르지만 이 돌의 성분도 또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생기는 사람의 특성도 또 달라요. 담석과 이렇게 다른 점이 많지만 그만큼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요로결석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생기는 또 다른 돌,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오늘의 몸신 주치 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신장부터 요도까지 소변길 망가뜨리는 위험한 돌. 요로결석에 대한 오해가 몸속에 돌을 키운다. 요로결석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두 번째 몸신 주치. 비정후과 전문의 장진석. 너무 좋아하셨어.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장진석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돌 중에 요로결석이 아마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잘 생기는 질환인 만큼 또 알고 보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이 있으면 죽을 만큼 아프다더라.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요로결석이 꼭 생기거나 맞아요. 또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쌓이면 돌을 더 키울 수가 있고 또 재발이 되고 그리고 자칫하면 신장의 기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요로결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죽을 만큼 아팠거든요, 제가. 이게 진짜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제가 바로 산 증인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힘든 거 맞죠? 그 요로결석의 통증의 차이는요, 그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작게는 뭐 달걀만한 요만한 사이즈가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10cm 가까이 커지기도 합니다. 10cm 가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른 주먹만한 돌이 나오는 경우도 요로에 있는 네, 돌이 이만하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지금 선생님 우리가 너무 모른다고 지금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 주먹만한 같은. 조금 더 줄일 수 없을까요? 네. 나중에 보면은 뭐 예.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의사입니다. 저도 의사인데 주먹만한 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요로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소변 길이라는 게 가느다란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얇은 관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신장이나 방광도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에는 크기가 다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통증이 심하고 괴로운 결석은 어느 부위에 생긴 결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굴대굴 구를 만큼 아픈 돌은 대개 이 요관결석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보통 표현을 하시냐면은 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 환자분들은
애 나올 때보다 아프다. 또 어떤 분들은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온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돌이 찔러서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돌이 지나가면서 이 옆이 다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얘가 옆을 눌러서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사실 요관 결석에 의한 통증은 돌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요관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관이 찢어지거나 그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요관 결석에 의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인데요. 요관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변이 역류함으로 인해서 위에 신장 안에 물이 차게 됩니다. 여기가 막히니까 역류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신장 내부 공간이 제한적인데 거기에 물이 차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심한 옆구리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혹시 여기서 나온 결석 볼 수 있습니까? 네, 돌을 몇 개 갖고 나왔고요. 실제 요로 결석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만한 거. 주먹만한 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크기에 있어서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예. 아, 자, 네, 진짜.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먹만한 거. 주먹만한 거. 주먹만한 거. 훨씬 크네요. 아니, 아까보다 잠깐만요. 커졌어. 세상에. 일단 색상은 그래도 거의 밝은 색이네요. 사실 그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나 뭐 크기나 단단한 정도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릴 게 요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이제 신장 내에서 돌이 크기를 키우면은 이렇게 신장 내부를 본뜬 모양. 여기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좀 비슷하시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잘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들이 있고 가지들이 점점 차서 여기 이제 신배라고 하는 가지들이 한 6개에서 8개가 있는데 이 안을 꽉 채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 아까 저희 담석도 봤는데 그것도 좀 가까이 가서 좀 오세요.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볼래요? 예. 슬기 씨도 본인 몸에서도 봐, 나온 걸 수 궁금하면- 있잖아요.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이거는 손잡이가 있어요. 마치 콘크리트를 뭉쳐. 근데 이건 일부러 이렇게 보관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보관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실제로 여자의 요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연필이 끼운 채로. 연필 자체가요. 연필 자체가요. 어머. 자, 보여주세요. 아니 이 연필을 끼운 돈을 얼마 열심히 상태로 했길래 연필을 먹은 거예요, 그럼? 아니요.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이게 방광 내로 들어간 거고요. 말도 안 돼. 오래 있다 보니까 여아였던 경우인데요. 이거는 꽤나 유명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연필이 들어가 있었고 그 주변에 어머나. 칼슘 성분이 침착이 돼서 돌을 결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애기가 연필. 아이고. 애들은 잘 모르니까는 갖고 놀다가 그럴 수가 있어, 여자애들 짧게. 어머머.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와. 이거 봐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봐요. 그렇지 해, 부럽지. 여기다 부럽지. 아니, 얘 왜 반짝거려요, 선생님? 심지어. 이렇게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보석처럼. 진짜. 이건 뭐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된 뿌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요. 녹각석이라는 거는 사실 녹이라는 거는 사슴 녹자에 뿔 각자를 네네네. 써서 사슴 뿔처럼 이제 숫사슴의 뿔 같은 형태라고 해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암모니움 그 마그네슘 인산 이런 성분들이 들러붙어서 잘 생기는데요. 그런 성분들이 있을 때 반짝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데. 이것도 한번 얘 보면 조그만 달걀 같고 막 이래요. 얘도 얘 진짜 다르다. 얘는 약간 진짜 달걀 같아. 이거 만지면 부서지는- 달걀 굳은 네, 거. 부서질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대. 이런 돌들은 방광 안에서 형성이 되는 돌들이거든요. 신장과 방광 안에 돌이 있으면은 크기가 크더라도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장 안에서 자라는 돌은 별명이 우리가 사일런트 킬러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 조용한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증상 없이 크기를 점점 키우면서 신우신염 같은 뭐 합병증이나 폐혈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거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작은 게 말하자면
우리 이용식 씨가 소변을 보다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정도 사이즈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다예요, 좀. 보통 5mm 이하가 되는 결석들은 네. 자연 배출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5mm. 이런 것이 막아서 뭔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네.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네. 내 뱃속이 괜히 그러네요. 그냥. 슬기 씨, 예. 건강해야 돼요. 미안하다. 미안하네. 자, 아이고 새해 복 많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돌이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몸속에서 도대체? 맞아. 뭐가 돌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에 생긴 침전물이 있고요. 이게 뭉쳐져서 이제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변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물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침전이 되고 또 이것들끼리 들러붙어서 뭉치면은 돌의 형태를 띱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요로결석은 칼슘 수산석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전체 결석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는 요산 성분으로 이루어진 요산석, 또 감염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감염석이라고 감염의 감염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죠? 감염석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네. 거는요. 여성분들에서 특히 방광염 많은 건 아실 텐데요. 이 경우에 대개의 원인균은 대장균이라고 하는 이콜라이라고 하는 세균인데요. 특정한 균, 프로테우스나 클렙시알라라고 하는 균이 방광염을 이뤘을 때는 돌을 잘 만드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재발하시는 여성분들은 감염석, 아까 말씀드린 녹각석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나온 말씀 가운데 칼슘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챙겨 먹잖아요. 칼슘이 들어간 식품들 뭐 멸치 이런 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꼭 뜻일까요?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돌이 생긴다. 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알고 보니까 오늘 베일이 벗겨졌어요. 그게 바로 요로결석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 정도로는 그 돌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고요. 되려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수산이라고 하는 결석 성분이 더 많이 생성이 돼서 요로결석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칼슘 섭취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점점 커지다가 네. 또 역시 신장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신장에 돌이 가득 찬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의 엑스레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옆구리 뻐근한 통증이 있어서 오신 50세 되는 여성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뭐 응급실에 가시거나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저기 보이시는 하얀 부분이 다 결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의 녹각석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 몸에는 콩팥이 2개이기 때문에 한쪽 신장이 기능을 잃거나 망가지더라도 반대쪽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별 불편감을 못 느끼시거든요. 이분은 오셔서 이제 기능 검사를 했더니 한쪽 왼쪽 신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돌만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이 거의 떨어진 무기능신의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저 신장을 다 통째로 적출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요. 제 친구 하나는 방광암이라서 갔더니 요로 결석이 방광을 이렇게 건드려서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방광암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흔히 결석이라 그러면 아까 봤던 요맨한 이런 것들이 그저 톡톡 튀어나오는 것들이 결석인 줄 알았는데 아까 같은 그런 기막힌 귀신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암 걸리겠어. 저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요로결석, 특히 방광결석이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 방광벽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우리가 흔한 방광암이 아니라 편평상피암이라고 하는 특이한 암이 방광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 이때도 방광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이 암이 발생하는 것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요로결석이 있으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방광암 발생률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서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요로 결석 위험도를 알기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뇨일지를 쓰셨죠? 네. 정말 이걸 너무 힘들었어요. 작가님이 전화가 와서 3일치를 양과 몇 시에 보는지를 좀 체크를 해달라 그래서 맞아요. 좀 당황했어요. 양을 어떻게 재며 이게 하는데 택배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컵을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네, 여러분 다들 여기다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일 동안 몇 번 이렇게 갈아서 약간 초반엔 실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정말 안정적으로 싹 모아서 양을 쭉 적어서 보냈습니다. 깔끔한 여자예요.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배뇨일지 적는 게 요로결석과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또 적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먹는 거에서도 다를 수 그렇지. 물을 내가 오늘 많이 먹으면 다른 건데. 소변 성분을 검사했겠죠, 조사를.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버렸어. 버렸어요. 양만 양이요, 버렸어요. 양. 내 거 아니니까 뭐 버려도 돼. 내 거 아니니까 뭐 버려도 돼. 예, 그럼 뭐야? 여쭤보죠. 양이 중요하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앞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네. 때문에 일단 결과를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부터 그럼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앉은 순서대로 이혜정 씨부터.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파란불, 빨간불. 예,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 있습니다. 빨간불. 주황불은 없어요? 노란불. 노란불. 예, 출발 좋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이용식 씨입니다. 체중도 비슷하니까 너 좋게 나오겠지. 빨간불인가 봐요. 어머, 빨간불인가 봐요. 어머. 진짜 제가요? 어머, 나만 빨빨. 이렇게. 이전 쌤 좋으시겠다. 나만요. 아니 왜요? 아니 여태까지 어떤 병이든요 나이 먹었고 폐경하고 비만 아닌 거에 안 걸린 게 없었는데 이거 하나 안 걸렸네. 정말 이거 하나 안 걸렸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 보내주신 배뇨일지를 기준으로 이거를 그 위험도를 평가를 해봤고요. 이혜정 씨를 제외한 네 분이 다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전형적인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분 다 요로결석을 잘 만드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가 큰 분은 그 이용식 씨, 박슬기 씨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모 씨, 현영 씨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꼴찌네요, 위험도에선. 알겠다. 좋기도 하겠다. 지금 저기 이것이 있는 상태일 경우에 요로결석 위험이 높다. 이것이 무엇일죠? 주범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 요로결석을 만드는 첫 번째 주범, 요로결석을 만드는 첫 번째 주범, 바로 체내의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우리 물만. 우리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디선가 물을 더 데리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소변으로 나가는 수분 성분을 줄이게 됩니다. 제흡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소변량은 줄어들고 그 안에 있는 결정들이 농축이 되고 농축이 되니까 과포화가 되고 그러니까 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칼슘 요산 같은 성분이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그 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다에 있는 염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바닷물 증발하면 소금 생기듯이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분이 다 체내 수분 부족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네 분의 소변량을 그래프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 배출량이 2리터 이상이 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혜정 씨 같은 경우만 1.8리터 정도 거의 근사치에 도달했고 나머지 네 분은 이제 턱도 없이 이제 모자른 상태입니다. 저 이모 씨는 또 특별한 습관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이모 씨는 소변량도 좀 적은 걸로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좀 오래 참으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결석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아까 레드라이트를 드렸습니다. 소변을 좀 잘 참는 것 같긴 해요. 소변을 참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보통 권장하는 소변 횟수는 적어가야겠다. 하루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6번에서 8번이요? 네, 보통 필기하자. 이게 너무 텀이 길어지면은 방광 내에 어떤 저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고인물이 썩듯이 돌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박슬기 씨도 물을 안 드시나요? 아니 저는 물을 꽤 먹는데 제가 사실 장이 좀 약해서 수분이 그쪽으로도 나가거든요. 설사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분이 좀 양분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아, 설사로 많이 빠져나가는. 네네. 네, 박슬기 씨 경우에는 그 설사로 인한 수분 소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궤양성 나도 좀 그런데. 대장염이나 네. 또는 장 수술을 하신 분들,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체내로 수분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요로결석의 주성분인 수산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박슬기 씨는 그러저런 이유 때문에 요로결석을 그러면 본인이 겪으신 걸 수도 알았던 있겠네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물을 한 5리터는 먹어야 되나 봐요. 더 마셔야 되는 거죠, 박슬기 씨가. 더 드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렇죠. 빅마마님은 그거밖에 안 되나?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밑에가 전부 마시는 거야. 이 전부 뭔지도 모르고 다 물이에요? 계속 물이에요, 다 물. 이게 전부 다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큰 물통이 하나가 있고 계속 마셔 계속. 아니면 선생님, 저는 사실 습관적으로 차를 많이 마셔요. 보이차 좋아해가지고 차를 달고 사는데 그래서 양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적은 거였네요. 지금 이렇게 그러겠네요. 이제 차를 여러 종류로 차를 드시는데요. 평소에 이게 아주 약하게 해서 물처럼 자주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요. 가끔씩 조금 이렇게 진하게 우려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찻잎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 부족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경우에는 아주 연하게 정말 물처럼 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뇨작용. 찬물로 우려서 마시는 것보다 그냥 맑은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생수로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차 종류뿐 아니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곧 여름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그래서 이제 덥다고 냉커피 같은 거 몇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예. 이런 게 이제 갈증을 일단은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곧이어서 이제 이뇨작용이 생기고 몸 안에 탈수가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그 어떤 습관은 결석을 조장할 수 있죠. 근데요, 주위에서 보면 왜 요력을 쓰는 친구들은 맥주가 핑계더라고요. 그게 맥주가 아니라 난 이거 많이 마셔야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그 친구 고쳐준다고 마시고 예. 그랬거든요. 이렇게 요로결석에 맥주 많이 마시는 건 어때요, 선생님? 그 질문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뭐 맥주가 요로결석의 치료제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맥주도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려주니까 작은 돌이 요관 내에 막고 있을 때 그거를 톡 빠져 나오게 하는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곧이어서 이뇨작용에 의한 탈수 현상이 동반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장 내에서 그 수산의 흡수가 되려 증가돼서 결국 돌 빼려다가 돌 더 키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적으로 지금 소변량을 체크하는 까닭이 있죠. 소변량과 요로결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신장 결석의 그 유병률을 50% 이상 낮추는 걸로 보고가 됐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소변량이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가 되려면은 하루에 수분 섭취량은 2.5에서 3리터 정도를 권장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생수병 들고 다니시는 것들 한 대여섯 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이뇨장염이 있는 차나 술, 커피를 즐겨 하시기보다는 드신 꼭 생수를 많이 챙겨 드시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네. 예, 요로 결석의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마실 수 있는 우리 물이 있죠. 네. 바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인데요. 아리수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얼마 전에 안정성을 입증받은 식품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 표준기구의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의 국제 인정을 바로 획득을 했는데요. 이러한 ISO 22000 국제 인정은 식품의 생산과 제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까다로운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가정 내에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 이거 바로 서울시에서 무려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물 안심하게 드시고 요로 결석 꼭 예방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요로 결석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로 결석을 만드는 두 번째 주범, 요로 결석을 만드는 두 번째 주범.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아무도 몰랐던 요로 결석의 두 번째 주범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로 결석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로 결석을 만드는 두 번째 주범, 바로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짠 음식은 요로 결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칼슘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니 제 상식으로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 속에서 소금 알갱이가 생긴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듣겠는데요. 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트륨 때문에 칼슘 돌이 생긴다? 맞아. 이거는 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일단 못해. 짠 음식을 드시면은 우리가 그 염분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염분이란 건 이 나트륨 성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트륨이 체내에 많이 흡수가 되면은 상식적으로 또 소변으로 나트륨을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 나트륨하고 칼슘이 같이 묻어서 갑니다. 나트륨이 나가면은 칼슘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덩달아서 칼슘도 소변 밖으로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변 내 칼슘 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로 결석 생성이 늘어나고요. 또 나트륨 자체도 이뇨작용이 센 걸로 돼 있습니다. 트류미가 잘못했네. 트류미가 그치, 근데 나트륨이가. 아까 왜 선생님께서 왜 아까 담석은 애 많이 놓고 비만이고 나이 먹은 여자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로 결석도 여자가 더 많이 생겨요, 선생님? 요로 결석의 경우에는 조금 담석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성별 유병률을 보자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높고요. 특히 중년 남성, 40, 50대에 가장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40, 50대. 예. 저쪽에 있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 보고를 보면은 전체 한 30만 명 가까운 그 요로 결석 환자분들 가운데 60% 이상이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되려 폐경 이후에 급증을 합니다. 요로 결석이. 호르몬. 그리고 한번 요로 결석을 경험했던 분들은 재발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칼슘석이 제일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칼슘석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 5년 이내에는 50%, 10년 내에는 거의 80%까지 재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호결석 위험을 높이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뭐요? 위험을 높이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나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네, 이 항산화 나 하루에 2알씩 먹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비타민 C가 체내 대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수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섭취 권장량은 100mg입니다. 100mg.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 천이 알약- 아니고요. 네. 그 알약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금이 살짝 가 있어요. 네. 금이 왜 거져 있을까요? 깜짝이야. 네, 비타민 C를 식사 섭취량, 특히 채소 섭취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신 분은 그 비타민 C 알약을 딱 잘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서 한 일주일에 2~3차례 정도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먹을 일이 아니네. 너무 남용했다. 기를 쓰고 먹었더니. 우리 출연자들 가운데서도 뭐 체내 수분 부족인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예, 예.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주요 증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변의 색이 진한 색을 띠거나 붉은 빛이 띠면은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혈뇨는 꼭 요로결석에서만 생기는 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면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한 갈색. 네.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 통증인데요. 네. 심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는 반복하는 현상을 띌 수 있고 옆구리가 아프다가 이제 배 쪽 또는 아래쪽까지 이 음부까지 통증이 뻗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스꺼고 구역질이 나는 거. 그리고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 열이나 오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돌이 특히 요관의 아래쪽에 걸려 있거나 하부 요관에 있거나 방광 내에 돌이 있는 경우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6번은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도 요로결석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에서 특정 균이 있는 경우에 대장균 외에 결석을 잘 만드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방광염도 이제 요로결석의 주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요로결석이 커지기 전에 집에서 혼자 좀 빼낼 수 있는 방법? 아니, 작을 때요. 몸속에 돌을 예.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깊은 곳에 좀 있는데? 털어보든지. 아니, 뭐 물구나무 그런 거 스며 있잖아요. 혼자 노력할 수 있는 뭔가. 물구나무 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요? 그래.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요로결석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크기가 작을 때 어떤 결정을 이루기 전에 빨리 요관이랑 방광 쪽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상책인데요. 흔히들 아시다시피 뭐 중력에 반하는 운동, 줄넘기 같은 거 하시면 도움되고요.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네. 신장 내에 아까 어떤 특정 부위에 돌이 잘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네. 그 돌을 좀 빠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자세가 있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알려주세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가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네. 여보, 오늘 열심히 해서 우리 결석 없애봐요. 그래. 요관에 있는 결석을 쫙 없애버리자. 이슬기 아빠랑 해볼까?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처음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이쪽 중앙으로 오셔서요. 네. 일단 엎드려 뻗쳐한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자, 이 어머, 자세에서 엎드려 뻗쳐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머리는 최대한 숙이시면 되고요. 네. 엉덩이는 최대한 높게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 승희 씨 아주 삼각형 모양을 좋아요.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이렇게 했을 때요. 네. 신장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신장은 이제 이쪽 그 등 쪽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요? 거기에요? 네. 어. 저희가 이제 할 그 자세는 그 내용은 생각보다 되게 높- 여기를 이제 톡톡 쳐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양쪽을 이제 우와. 같이 쳐주면 좋겠죠. 오. 이렇게 하면은 시원해. 좋아요. 그 돌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장 내부에 있는 돌이. 아 진짜 말 그대로 터는 거네요. 신장을. 오, 네, 살살 맞습니다. 털어서 돌을 굴려. 자극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장기가 거기에 있다는 자극이? 네네, 뭐 딸그락딸그락 그래. 아무리 하루에 몇 번 정도 두들겨 주는데. 근데 얼마나 두드려야 되나요? 보통은 사실 3에서 5분 정도 이제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와 네- 선생님 네. 뭐 나왔어?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 통증이 대박이에요. 뭐? 아니 좋은데? 선생님 저 궁금한데 이렇게 털어주면은 신장에 있던 그 결석이 될 애들이 거꾸로 굴러 떨어진다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럴 더? 것 같아. 이렇게? 신장의 이제 아래쪽 하극이 그 원래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그 서 있거나 이제 누워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돌이 넘어오려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돌이 잘 쌓입니다. 그렇지. 근데 말하자면 지금은 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요 밑에 있으면은 어떻게 굴러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올렸다가 그게 다시 관을 통해서 나가게. 그렇죠. 야, 지금 이거 이 자세에서는 신기하네요. 거의 수직 방향으로 하극 신배에서 요관 쪽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을 쳐주면서 이제 배출을 기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잘 떨어졌으면 예, 예. 좋겠다. 뭐 이런 바람. 이모 씨, 네. 다 나왔대요. 일어나세요. 네. 아이고, 다 나왔어.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박슬기 씨? 아 진짜 되게 마음에 짐 같았거든요. 요로결석에 요자만 들어도 제가 아주 치가 떨렸는데 오늘 되게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부부금슬 좋아진 일만 남았네요. 감사해요 선생님. 역시 잘생긴 선생님.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물 많이 먹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 몸속의 돌 함께 해주신 우리 몸신 주체 있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이 수많은 질병의 90%가 청소부 삼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림프액, 그리고 뇌, 척수액.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독소와 노폐물이 우리 몸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우리 몸속이 청소부, 삼총사가 제대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심하게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10배가 증가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뇌수막염 걸릴 수가 있어요. 건강과 장수의 핵심, 이들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성 노폐물을 없애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만 교정을 해도요, 뇌 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수건을 이용한 림프 마사지인데 이런 짤이 동전 무게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